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이 드디어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습니다. 네. 2005년 노조를 만든 지 10년 4개월 만에 지난 주말에 필증이 나왔습니다. 공식 명칭은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왜 당국에서 필증을 내주지 않았느냐. 노조 임원 조합원 중에 일부가 취업 또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동안 길고 힘든 소송이 치러졌고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이주 노조는 합헌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자, 지금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어도 그 필증이 안 나오지 않았었나요? 예. 그러니까 6월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지껏 필증이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건데 예. 왜 그러냐면은 노조의 규약이 정치 투쟁의 성격이 갖고 있고 그 목적이 정치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필증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규약 중에 이주 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쟁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정치 투쟁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해서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 노조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드디어 이제 설립 필증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건 노조 설립은 노동 3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입니다. 국가가 설립을 허가하는 게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우리 만들었습니다. 라고 예. 신고하는 거죠. 또 이주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동자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권리가 어디 있고 소유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노조 필증이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할 일은 많죠. 네. 노동조합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이제 급선무가 남아 있죠.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노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국의 모든 이주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이제 바꿔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사업장별로 또 노조를 각각 만들어서 교섭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장별로 교섭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공단 전체를 놓고 공단 사업주 협회와 이주 노동자 노조가 단체 교섭을 벌이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고요. 예. 뭐 고쳐야 할 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회사를 나갈 때 받아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뒤 14일 안에 주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건 좀 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실질적으로? 결국 뭐 얼마든지 떼먹어도 좋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죠. 임금 노동 시간에서 내국인과의 차별 금지, 장기 체류의 허용 등 여러 가지 바꿔야 할 것들이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장님이 허가하시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다. 3번에 한해서 뭐 이런 거. 직장을 갖다 옮기는데도 자기가 속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장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사장한테 구속되어 있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악습 조항들이 좀 있죠. 예. 자, 이제 노조 설립까지 이제 1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그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갈 길은 멀다고 봐야죠. 예. 근데 세상이 얼마나 바뀌기 힘든가 최근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안홍준 국회의원이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저생계비를 똑같이 적용하려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부담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인들은 최저생계비를 낮게 책정해서 좀 덜 주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시 이 정치인의 발언에 끄떡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깎고 최저생계비 기준도 낮추고 사회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벌이고 그 차별이 정당화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보나마나 여성 노동자가 됩니다. 예. 예. 맨날 뭐 출산휴가 간다 그러고 뭐 여성휴가 간다 그러고 휴가도 많고 애 키우느라고 회사 일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 여성 노동자는 깎아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네. 또는 정규 노동자가 아니니까 수습, 인턴, 비정규직들은 더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외국인 차별합시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여성 차별합시다. 비정규직 차별합시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가로챈다고 흔히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이 298시간입니다. 300시간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 180에서 200시간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100시간 정도 우리보다 더 일합니다. 한 달에. 120시간이네요. 뭐 거의 300시간이니까. 예. 예. 근데 월 300시간을 노동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냐면은 밤에 집에 잘 안 가든지 휴식 시간이 없이 하든지 점심시간이 짧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월 300시간 노동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임금은 얼마 받냐? 아주 박하게 따져도 200만 원은 받아야 월 300시간 일하는 그 대가가 되는데 이주 노동자 평균 임금은 17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갑질과 왜곡이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차가운 그늘 그곳을 이주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예. 비워놔도 우리 노동자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이죠. 그곳을 지탱하고 채운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확대해서 뭐 기회가 된 김에 얘기해 드리면 농업 분야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네.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농촌에는 노동자라는 걸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예. 농업 노동자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는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먹고 살아도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 노동자 또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 국내 노동자도 같이 적용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요즘 농촌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네네. 또 농촌 자체가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봉급을 받습니다마는 봉급 노동자가 분명한데도 법에는 아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ILO는 농업 분야의 노동자를 두 가지 개념으로 풀이를 합니다. 농업 노동자가 있고 농업 노동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농업 쪽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 그리고 농업 노동자는 농촌의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밭을 빌려서 하는 사람 소작농이라든가 아주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자기 몸에 땀을 흘려서 일하고 대가를 갖다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노동자층이 있다고 농업의 노동자를 분류해서 다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 질서만 한국의 농촌에는 노동자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 가서 땀 흘려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짚어서 법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죠. 네.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법은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네. 오히려 법이 존재를 인정 안 하면 고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업이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공단이든 간에 법이 조금 더 지금부터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이주 노동자 노조도 설립됐으니까 이제 현실에 맞는 법으로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